일식 새끼요. 네, 일식 새끼.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고. 새끼, 새끼. 그렇죠, 그렇죠. 제 눈을 보면서 얘기해요. 요즘에 그 외식 문화에 일식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시죠? 그 일본 음식 전문점이 많이 생겨나면서 일식을 즐기는 분들이 이제 정말 많아졌고 좀 대중화된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굉장히 고급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박하나 씨는 어때요? 일본 음식 좀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전날 먹어도 다음날 일할 때 부담이 없는 붙지 않는 음식들로 찾다 보니까 스시 쪽, 일식이 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네네. 초밥에 뭐 올라가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흰살 생선을 좋아해요. 약간 붉은 살은 아직 조금 느끼해서 방어나 뭐. 좀돔 쪽으로. 아, 돔 쪽으로. 좋은 거 좋아하시는군요. 비싼 거. 아 벌써 먹고 싶은데. 강호 씨,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니까 네. 일식을 제일 많이 먹지 않았겠어요, 우리 중에는? 근데 제가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섭외를 잘못한 것 같다. 아, 왜요? 왜냐면 저는 엄마가 한국 분이셔서 맨날 집에서 한식을 먹었거든요. 맨날 김치찌개 먹고 맞아, 자랐어가지고. 아, 맞네. 지금이라도 사유리를 좀 선물해 주세요. 아, 사유리 누나. 사유리, 예. 아, 사유리 누나 일찍 부자니까 또. 네. 은근히 부자더라고. 그래도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상 많이 바뀌어. 라면도 그렇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오코노미야끼 있고. 저랑 큰 차이가 없는 섭주루 기자도 즐겨 먹는 일식 있어요? 아니 저는 또 의외로 초딩 입맛. 네. 셰프님이. 그러니까 일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다코야키. 아, 너무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어. 다코야키가 다코야키 소스 맛이지 이게. 네. 그러니까요. 막 재료 맛이 재료. 그 안에 문어 맛도 있잖아요. 아하. 뒤집는 게 아주 기술이잖아요. 예쁘게. 제 인생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네. 오사카에 가서 네. 다코야키를 한번 먹어보는 건데 일본 한 번도 못 갔거든요.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일본 안 가봤다고요? 잠깐만. 진짜요? 일본 사람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아니, 출국 금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쪽 과예요? 진짜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진짜?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고요. 저도 이제 홍대에서 다코야키 줄 사 먹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일본만큼이나 맛있게 만들지 않아요? 먹으면 사람이 이제 원천 인스턴트로 많으니까. 타코야키 믹스가 인터넷 쇼핑몰에 잘 팔려요. 어. 수입된 게. 믹스. 그 틀도 팔아요. 사서 집에서 해 먹는 거. 진짜? 젊은 사람들 유행이에요. 와. 사실 뭐 아는 만큼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식하면은 스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 점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스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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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자, 그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오래 가잖아요. 신혜영 씨 기억나요?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아빠가 술 취해서 회식하시고 이제 남은 초밥을 좀 싸갖고 오신 거예요. 엄마 드시라고. 근데 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그냥 한 점 겁 없이 집어서 먹었는데
그 미끄덩거리고 입에서 막 돌고 이게 뭐지? 근데 단 하나 귀여웠던 게 그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나오는 간장 있잖아요. 옛날 거. 옛날 거. 못 봤는데. 이거 간장 빨리 비워서 난 이거를 빨리 소꿉놀이에 갖고 빨리 놀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생선을 이렇게 태 뱉어서 버렸어요. 그 귀한 거. 어릴 때는 그 식감이 너무 싫죠. 요즘에야 뭐 쉽게 맛볼 수 있지만은 참 예전에는 가격대가 높아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스시라는 게 굉장히 고급 요리였잖아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정도 이제 고급 호텔들에서 이제 그렇죠. 일식당에서나 이제 먹을 수 있었던 요리였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스시 뷔페들 그다음에 스시 회전초밥 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대중화가 됐죠. 그 회전초밥 같은 경우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가 컨베이어 벨트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접시를 이렇게 원하는 요리를 이제 가져가서 먹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회전 초밥집 생기고 이제 그 스시 먹으러 많이들 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접시 색깔에 따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제일 싼 접시만 이제 집게 돼요. 계란이나 이런 거, 맞아. 예, 뭐 맛살 같은 거 올라간 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브라운색이었는데 진한색, 금박. 한 접시에 4,000원이야. 그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브라운인지 이게 골든지 모르겠어요. 애매하게 해놨어. 이게 뭔지 알아요, 뭔지. 4,500원인가 6,500원인가 헷갈리게 나와요. 이게 잘못 먹으면은 내가 6,500원짜리 먹었으면 장국만 3번 드릴게요. 배를 좀 채워야 돼. 장국 달라고. 일본의 음식 문명사에서 발달한 5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맞아요. 회전스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획기적이죠. 발명해낸 건데 그렇죠. 오사카 사람들이 성질이 더 급해서 이 속도가 좀 더 빠르대요. 회전. 근데 제 생각엔 한국이 오사카보다 조금 더 그 설계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그렇죠. 조절하면 빠르게 되니까. 설계하지 않을까? 아, 조금 더 빨리. 한국이 제일 성질이 급하죠.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KTX예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KTX가 어떻게 잡아 이 사람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KTX 모양처럼 모양으로 해서 싣고 나와. 나한테 네,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오죠. 진짜 빨라. 진짜. 내가 이걸 시키면 네, 이렇게 리모컨으로 앉아있으면 이렇게. 개인에게 올 때 우와. 개인 앞으로 그게 네. 맞아요. 2단으로 설치해서 초고속으로 오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네, 원래 KTX 신칸센이라고 모양. 그랬죠. 아 이렇게 돌 때 2단으로 요 위로요? 위로 돌아요. 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돌고 우리가 시킨 거는 KTX가 강남한테 가는 KTX를 내가 잡으면 안 돼? 그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너무 빨라요. 못 잡아요. 진짜 빨라요, 그게. 진짜 빨라. 신기하다. 그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대신하고 있는 게 대형마트 수법이 아닌가. 맞아. 훌륭하잖아요. 또. 예.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다코야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대형마트 50% 할인 스시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건 시간이 있지 않아요? 문 닫기 전에. 마감 전에 그래서 9시 반쯤 가서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네, 가끔 이제 35%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와서 50% 그럼 이제 50%. 그거 붙어 있어요. 와. 그 50% 할인된 연어 초밥은 가성비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뭐 신선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어차피 그날 아침에 만든 거고 다 똑같은 노르웨이산 연어예요. 맞네. 네, 그것만 이제 갖고 오면 집에 와서 초고추장 짝 찍어서 먹으면은 초고추장 초고긴 맛이. 연어 초밥 나도 안 그러는데. 연어에 초고추장 아닌가? 그래요? 여기저기 내 방울 쏙쏙쏙 빙글빙글. 일단 뭐 초밥의 전반적인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좀 다양하게들 즐기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의 고퀄리티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초밥집이 인기잖아요. 그 오마카세. 그것도 이제 일부 사람들만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많이 좀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마카세 네. 초밥 전문점들이 요즘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오마카세라는 게 일본어로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한테 익숙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셰프 특선, 뭐 주방장 특선 같은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셰프님과 이제 손님이 1대1로 앉은 다음에 본인이 이제 취향을 뭐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날 좋은 재료가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면서 뭐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요. 박준현 씨는 타코야키는 주면 되겠네. 초장 연어 이런 거. 뭐 직접 해주신 거면 뭐 얼마든지. 네. 초장 하나 탁 주고. 연어의 초고추장이면 뭐 충분합니다만은 네, 연어는 뭐 철을 타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오마카세라는 게 원래는 2000년대 중반쯤에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개인 샵이라고 하죠. 개인이 이제 레스토랑을 열어서 이 오마카세를 이제 선보이는 그 10만 원 중후반대 오마카세 집이 이제 유행을 하다가 이제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독립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들급 스시라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이 됐던 거죠. 또 옛날에는 처음에 뭐 설거지 보조, 그릇 닦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구이를 배우고 조림까지 배워야 이제 뭐 스시를 본격적으로 쥐고 이런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자꾸 축소가 됩니다. 점점. 요즘은 뭐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빨리 배워서 빨리 개업을 하는 거죠. 확실한 건 이제 어쨌든 뭐 젊은 실력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강남 일대 이제 고급 초밥 전문점들하고 다르게 이제 외곽 지역에 많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네. 임대료 때문이겠죠. 네. 그 주로 오픈하는 곳이 뭐 양천구나 마포구, 뭐 아니면 은평구,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에 좀 오픈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 강남과 비교해서 좀 저렴한 그 임대료도 되게 많이 큰 장점이긴 하지만 요즘 셰프들 젊은이들 쿨하잖아요. 집 앞에 오픈하려고 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만만 있으면 캐주얼하게 찾아오겠지 뭐.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당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줄 서도 아깝지 않을 그 집. 첫 번째 식당은 젊은 셰프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스시 오마카세를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저희 집은 그냥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그렇죠. 너무 어두컴컴하고 뭐 영업 안 하나 뭐 이럴 정도로 저는 바인 줄 알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냥 바 같은 느낌이 두 번 있고. 지나가다가 바도 왜 되게 장사한다는 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주인 혼자 술 마시고 그런 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절대 아니죠. 진짜 아는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니 가게가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가게 느낌이 일단 박하나 씨 어땠는지. 일단 제가 박수 한번 치고 갈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이. 들어가자마자 테이블이 딱 이제 바 자리로 10개밖에 없어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은 이런 작은 가게들이 많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알죠? 어머감을 하는 기억.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어요. 맞아요. 약간 그 스키지 쪽에 가면 조그만한 가게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스키지 이치바라 해가지고 생선들 바로 그냥 구하고 거기서 수산시장만 수산시장에서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났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또 깔끔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이 식당은 젊은 셰프가 요리를 하는데 그 이력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스시 요리사로서의 경력을 프랑스에서 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셨다가 일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겸 이제 스시를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철학을 전공하러 가셨대요.
네, 그 철학 전공자이신데 불어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일본인 셰프 밑에서 스시를 만들면서 스시를 배워왔다라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력이 있었고, 제가 밥을 먹으러 갔을 때 20대 프랑스 여자분들이 한 5분, 6분 오셨어요. 오. 재밌었겠다. 알아봤더니 프랑스 교민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에 계시는 프랑스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집이라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시를 좋아하시는데 불어로 이제 소통도 되고 하니까 잘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J'ai l'impression que votre femme, elle aime bien ce type de 자, 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이제 오마카세 구성을 보겠습니다. 차완무시, 모둠 사시미, 그 뒤로 이제 수시가 쭉 나오죠. 그 일단 차완무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게 이제 뭐 달걀찜 네. 같은 건데. 요 맛이 어땠어요? 비주얼이 달랐어요. 제가 10군데 오마카세 집을 갔다면 처음 보는 비주얼이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새우향이 탁 나면서 매콤한 향과 이건 해장국이 할 정도로 딱 먹는 순간 스튜를 먹는 그렇지. 프랑스 음식 같았어요. 먹자마자 프랑스가 느껴지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억에 너무 남아요. 그 비스크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많이 쓰는 해산물 소스인데요. 갑각류를 주로 씁니다. 뭐 주로 이제 뭐 랑고스틴이라든지 뭐 새우 이런 거를 쓰는데 뭐 게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육수를 낸 다음에 졸여가지고 좀 걸쭉한 스튜 같은 질감을 내는 건데, 그게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해산물 소스인데 이 일식의 차원무시 위에 올라온다는 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차원무시부터 보고 이 집 셰프님이 진짜 개성이 강하시겠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겠는데가 딱 그 첫 번째 차원무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비스크 소스를 달걀찜에 올릴 생각을 했지?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확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요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식에 약간 프렌치를 가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비스크 소스의 향이라던가 맞네. 아니면 그 가리비 같은 경우는 커피 젤리가 곁들여지잖아요. 맞아요. 그 젤리가 헤즐넛 향이 나더라고요. 커피로 커피 젤리. 이게 무슨 조합이지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사시미는 그때그때 제철 뭐 생선들로 준비를 하는데 비주얼이 예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SNS에 특화돼 있죠. 그쵸. 예. 찍어야 돼요. 특히 그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플레이팅인데 네, 정말 손바닥보단 조금 작은 굴과 사시미, 모듬 사시미가 살짝 나왔는데 단풍잎이 하나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단풍잎마저도 너무 싱싱해서 모양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바다가 한가득 숨어 있습니다. 너무 싱싱하다. 바다의 우유. 크기도 엄청 크고 이렇게 통영에서 온 거래요. 너무 신선하다. 강남시는 제작진한테 특히 이 숙성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죠. 그 초밥집 많이 가면 그 회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회 맛이 다 달라요, 가게마다. 이게 숙성 차이거든요. 그 사시미를 먹자마자 이 집은 맛있는 집이구나 하고 딱 느꼈습니다. 숙성은 너무 잘하시는 완전히 프로의 셰프. 딱 그걸 느꼈어요. 흰살 생선으로 시작해서 등푸른 생선으로 넘어갈 때 이제 숙성을 잘 못하면 비리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고등어 같은 거는
잘 못하는 데 가면은 완전 트라우마 생길 정도인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먹죠. 박하나 씨는 비린 거 못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셰프님들이 만들 때 저 못 먹으니까 우니로 바꿔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싼 걸로요, 제일? 그거 안 좋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요청하시면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 대신 그 세 개를 안 먹고 오히려 우니 하나도. 세 개를 포기하고. 네. 그럼 좋지. 저도 그게 운이가 그건 비싸요. 그래요? 5개를 포기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예민한데 그날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위해서 먹으러 간 거니까 다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롤로. 그 위에 유자를 이렇게 가루를 내서 올려주셨는데 고등어가 비릴 수 있는데 그 유자가 생강처럼 확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신하영 씨는 그 성기소가 운이라고 하죠. 네. 예, 그렇게 맛있었다고요. 아 우니가 진짜 최고였어요. 우니랑 그 새우 해가지고 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인생에서 먹어본 어떻게 진짜 매주 인생이 나와. 그러니까 매주 인생을 새로 네. 살고 있는 느낌.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몇 점 더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녹던데요. 근데 우니가 캐나다 우니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캐나다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미산 우니가 크고 이렇게 식감이 좋습니다. 지금 국내산은 이렇게 찬 거, 그쵸. 원래 여름이 약간 쓰죠, 제철이거든요. 그리고. 예. 예. 자, 그리고 이 집 셰프의 그 시그니처 스시가 있죠. 오징어 먹물로 만든 그 밥에 올린 스시. 뭐 일본에서는 뭐 또 맛볼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셰프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집밖에 없을 거라고. 강남 씨도 뭐 처음 먹어보지 않았어요? 저 처음 먹어봤어요. 그쵸? 네. 근데 그 빨간 참치 쌀 있잖아요. 저는 원래 그걸 안 먹어요. 초밥집 가면. 그거를 먹고 왜 배를 불러야 되지? 이런 느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쌀을 뭐죠? 몸물쌀? 오징어. 그 죄송해요. 네. 그 쌀로 이렇게 먹으니까 뭐죠?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그 맛이 더 향이 더 맛이 산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주도를 안 먹고 이거로 먹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김준현 씨랑 이렇게 함께 갔거든요. 갔을 때 이제 송정님 가게 많이 미쳤겠다. 준영이 형 작살냈겠네 아주. 저도 예. 매니저님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 저희가 나중에 좀 재료가 모자라는 거예요. 참치 부분이. 그래서 셰프님이 죄송하다고 낮에 신동엽 씨랑 김준현 때문에 그래요. 김준현 씨가 참치를 많이 드시고 가셨다고. 네. 참치 한 마리 먹고 갔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게 먹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밥이 좀 아쉬웠어요. 밥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많기도 하고 초맛이 너무 강하게 나서 생선 맛이 좀 많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이게 약간 프랑스 간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라고 했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 음식에 있어서 그 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좀 간이 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반면에 이 집 줄을 서야 하는 이유, 줄 서서라도 먹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나만을 위한 딱 그 오시는 손님 그 고객 수에 딱 맞춰서 준비하는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줄을 서서 그렇죠. 먹어요. 왜냐면은
가성비 측면에서 아유, 보자면은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정말 독보적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집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를 가려면 좀 다른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먹던 스시를 먹으러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셰프의 어떤 창의력이나 개성을 느껴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